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저희는 방학 중에 한번 디트로이트에 있는 아웃도어 어드벤처 센터를 다녀왔어요. 이게 바로 디트로이트 강변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볼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강변을 좀 보다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위떼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미시간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거는 터키 그 칠면조가 길 건너는 것까지도 봤었습니다. 그래도 얘네들 거위들은 되게 빠른 편이에요. 진짜 느린 애들이 걸리면 뭐 진짜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빠른 걸음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웃도어 어드벤처 센터 건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박물관이에요. 미시간 내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 뭐 생태 경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교통수단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뭐 사냥, 뭐 낚시 이런 것들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장 이름이 드라이더 엔진월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회사로 이제 좀 계속 바뀌다가 맨 마지막에는 공실이었나 봐요.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박물관으로 탄생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브랜뉴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한 5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여기 필드 트립으로 갔었을 때 제가 셰프론으로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고 되게 좋다. 나중에 체이랑 체린이 데리고 한번 더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작년에 또 코로나가 터져서 닫았었거든요. 1년 동안. 그때 못 오다가 이번 여름에 다시 재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딱 3일만 여는데 하루 날 잡아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보수하느라고 9월 한 달 동안은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아이들하고 앞집 그랜트 아저씨하고 또 그랜트 아저씨가 서포트 해주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디트로이트 그 흑인 성당에서 만난 아이들인데 그렇게 다 같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랜트 아저씨 보고서 정말 천사 같은 분이라고 아이들 챙겨주니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그랜트 아저씨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옛날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프랑스 소설가가 쓴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화 같고 간단한 내용의 소설인데 그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절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보고선 한 몇 분 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되게 가슴 속에 막 뭔가의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이 문단이 정말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되게 철학적이어가지고 여기를 되게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막 경쟁사회 속에서 이기심으로 난무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한 양치기가 그 황무지가 된 그런 땅에 도토리를 심어요. 그러면서 그걸 숲으로 읽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을 번영으로 빛나는 곳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을 사람들한테 행복을 줬고 어쩌면 그냥 작은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됐다.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에요. 네, 이제 제가 이거를 요즘에 그랜트 아저씨를 보면서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기주에서 벗어나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뭔가를 하는데 그게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 그거의 산증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인생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Just like we got turtles around the house, you could probably get some turtles. This is a box turtle. And box turtles aren't normally, they don't, their habitat's more of a drier environment. 좋아요. 오케이. But, He pooped. oh my God, just for you. 자, 봐봐. 이런 데는 빈 공간 있지. 얘네들이 들어가도, 숨어도. 근데 박스터르는 이렇게 닫아버린대. 그래서, 이 안에 완전히 숨을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생긴 애는 손 이렇게 되면 안 된대. 손 잘라버린대. 근데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지? 없어. 여기에 귤이 있더니 나이래. 나 알아. 아무튼 이제 아이들하고 이곳을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이렇게 동물들 만져볼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칠성장어인데요. 영어로는 sea lamprey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바다에 사는 생물인데 뭐 운하공사를 하다가 미시간 호수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호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서 되게 골칫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굶겨 죽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 빨판 있잖아요. 그걸로 물고기에 흡착을 한 다음에 피를 빨아먹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궁중 요리에도 사용될 정도로 되게 별미래요. 근데 대중화되진 않는 게 양식이나 이런 게 좀 힘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고 관찰하고 오는 거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애들 크는 속도를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게 이제 막내가 조금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갔던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뭐 어린이 박물관 뭐 이런 데는 이제 애들이 너무 시세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생기는 게 좀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좀 섭섭한 거죠. 아이들이 이제 갈 수 없는 공간들이 생기는구나. 근데 물론 다른 것들이 또 생기죠. 애들이 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애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이게 생각처럼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그래서 좀 어디 나가려고 하면 아이 셋이 엄마 뭐 좋아 가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귀찮아 가기 싫어 이럴 때도 많으니까 이거를 또 다 애들 이런 상태의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가는 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엄마랑 같이 안 다니려고 하는 때가 오고 또 독립의 순간들이 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좀 더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경험들은 최대한 다 해봐야겠다. 항상 제가 그 얘기는 하거든요. 경험은 정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산이다. 이거는 정말 뭐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직접 체험해보는 거는 그러니까 다 직접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그랜트 아저씨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요즘에 그랜트 아저씨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큰딸 체린이 테니스 코치를 해주세요. 물론 이제 무료 돈 한 푼도 안 받고 계속 봐주시고 스케줄이 맞으면 정말 주 7일 계속 해주시거든요. 2시간씩.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 소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볼래? 코치를 한번 비즈니스처럼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저씨가 자기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냥 자기는 체린이 가르치는 게 너무 좋고 얘가 실력이 늘어나는 거에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쩌면 저러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왜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그쪽에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정말 이제 사업처럼 할 수도 있고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특히 미국은 인건비, 뭐 사람 노동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되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회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르칠 때도 뭐냐면 되게 교육자적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린이가 막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게 많죠. 또 사춘기고 어디 나가기 싫어하고 방구석에만 있고 싶어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걔랑 약간 뭐 이렇게 말다툼이나 이런 거 하고 싶지가 않은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좀 내버려 두는 그런 편인데 아저씨는 뭐냐면 얘를 이제 테니스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다른 아이들 열심히 테니스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린이를 불러서 다른 애들 연습하는 시간에 와서 봐라. 그리고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뭐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다른 아이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미국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적이지 않은 시기에도 스포츠에서는 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학부모들도. 그래서 제가 채율이 이제 축구할 때도 보면 엄마들이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이러는 엄마들도 꼭 그렇게 축구 필드에 가면 막 가서 뭐 몰라 막 이렇게 그 사커맘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열정적으로 막 코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아니 동네 애들 축구에 뭐 저렇게 무슨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저렇게 관여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제 스포츠랑 음악을 거기에 되게 이제 좀 빠져서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되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삶의 인생의 밸런스,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꼭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운동과 뭐 악기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크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열심히 빠져서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이 동기부여지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관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저씨 하시는 거 보면 되게 멋지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 그 레슨 해주실 때도 보면 되게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날 좀 창의적으로 재밌는 놀이 요소들을 섞어서 이렇게 아이랑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고 했던 거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어떤 열정도 없고 뭐 성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기가 쉬운데 아무튼 되게 좀 노력하시는 게 정말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저도 반성 많이 하고 항상 배우고 또 존경하는 마음 갖고 그렇게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게 뭐 공부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네 인생이지? 이런 게 좀 커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 뭐 워낙 그 사교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막 그런 동기부여 엄청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잘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가 왜 중요한지는 다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정말 오로지 엄마의 몫이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저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랜트 아저씨 보시면 이렇게 서브 연습을 할 때도 낚싯대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낚싯대에 테니스 공을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서 서브를 할 때는 한시 방향에서 이렇게 딱 굉장히 좀 강하게 내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정말 다분히 교육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학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꽃병이라든지 뭐 주전자라든지 이런 거 하나라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를 좀 교육적으로 활용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교과서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잘 전달하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최대한 아이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활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딱 그런 것들 다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서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아저씨를 대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눠 놓아요. 근데 왜 사람이 어떤 거에 욕망을 갖느냐, 어떤 거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단계를 분류해 놓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진짜 내가 너무 뭔가 급한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은 안정의 욕구. 나의 어떤 뭐 신체나 신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상위 단계 욕구가 사회적 소속감의 욕구예요. 왜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동호회를 결성한다든지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 3단계에 속하는 거고요. 그 또 윗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실 인정의 욕구는 엄청 크죠. 이거는 많은 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인정투쟁 이렇게 말한 학자도 있거든요. 헤겔은 이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까지도 한다. 옛날 중국에서 진시황제 때 자객이 있거든. 현가라는 자객이 있는데 진시황 죽이러 가는 길에 그런 한시를 읊어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여자는 자기를 좀 예쁘게 봐주는 사람을 위해서 꾸미고 단장하고 화장하고, 이런 내용의 한시를 쓰는데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사람 누구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윗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저는 뭐 이거 옛날에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이제 40 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자아 실현이라는 게 내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획득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왜? 나이가 들고서는 뭐 정말 돈 이렇게 몇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를 좀 중시 여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존경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미도 브루캐슬의 그 마틸다처럼,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았는데 그거 다 사회 환원하고 죽잖아요. 대학 세우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진짜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아니면 역사의 기록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주변 사람들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아무튼 뭐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뭐 아저씨를 보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집 아저씨가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테니스 치는 거고요. 한동안 저희가 테니스 칠 때 사슴들이 내려와서 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테니스 얘기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는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서 나오미 오사카를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계 흑인인데 요즘 진짜 되게 핫한 선수예요. 작년에 US 오픈컵 우승을 했고, 근데 그러니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좀 기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집 아줌마랑 아저씨가 요번에 그 US 오픈컵 뉴욕에서 보려고 거길 가시는데 이 선수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좀 되게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봤어요, 다큐멘터리.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동네에 테니스 되게 좋아하는 아빠가 있었거든요. 한 아빠가. 근데 그때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아빠가 아직 흑인이 테니스 쪽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없는데 만약에 흑인들이 들어오면 아마 여기 흑인들이 다 장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으니까 좋은 결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여자들이 쳐도 진짜 잘하는 애들은 정말 빡빡 소리 나게 되게 잘 치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도 놀 만큼 다 놀아서 이제 좀 치열하게 살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매니지먼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 장면은 뭐냐면 채린이가 테니스 용품 사러 앞집 아저씨랑 같이 테니스 골프 용품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갔어요. 근데 라켓을 사려면 이거 한번 느껴봐야 되죠. 그립감이라든지 뭐 파워라든지.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가게 뒤편에.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 멤버십이어서 할인도 받고 그래서 같이 다녀왔는데 정말 세심하게 많이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앞집 아저씨 와서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룹 레슨도 하나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감각도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말 그랜트 아저씨가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다 알아봐 주시고. 네, 그래서 그때도 그룹 레슨 알아보는데 저희 동네 인근 동네 한 3군데를 다 알아보시고 가격이며 뭐 장점 단점 이런 거 다 알아보셔갖고 저한테 막 브리핑 해주셨어요. 정하라고 이 셋 중에서. 그래서 아무튼 되게 열정적이고 좀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방학 막바지에 그 US 오픈컵이 저희 아랫동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속 같이 가자고 채린이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 주가 저희가 뭐 학교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되게 바빴거든요. 체이 승마 캠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같이 못